100억 원대 전세 사기, 전세 보증금의 집 전세 일변도의 전세 품귀 현상이 전세 계약 비중에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전세 규제와 전세의 미래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세 규제는 저는 아까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전세 없애야 돼요. 전세를 없애야 되니까 당연히 전세 대출이라는 거는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집값을 잡으려면 전세 대출을 없애야 돼요.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게 전세 대출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논문에도 이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사는 자가가 있고, 전세 제도로 해서 일정한 보증금을 주고 전세를 들어서 전세 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월세 있죠. 이게 이 세 가지 중에서 주거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게 뭘까요? 전세 맞죠? 돈 들어가는 게 전혀 없잖아요. 보증금 주면 나중에 잘 살다가 나올 때 다시 돈도 돌려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게 전세 제도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그 옛날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도지라는 말을 쓰죠. 도지. 이게 이제 도지세. 이자가 80년대 이럴 때는 이자가 20%씩 했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그때는 개인한테 대출을 잘 안 해줬어요. 대출을 잘 안 해줄 때 사금융으로 전세라는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왔던 거고. 자, 어찌됐든 전세 보증금은 뗄 염려만 없다라면 이거는 완벽하게 자기 주거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은행 이율이 옛날처럼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근래는 은행 이율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뭐 살인적인 고율의 이자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매매를 해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재산세, 그죠? 뭐 각종 세금들, 팔면 양도세. 근데 집값 떨어지면 이때까지 세금 낸 거 돈 주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 처리하는 거는 1년밖에 안 해줘요. 그죠? 전세 20억에 사는 사람은 욕 안 하는데 5억짜리 집 4채 가지고 있는 새끼는 완전 이거는 개 쌍놈의 새끼입니다. 리스크를 안고 매매를 하고 또 임대까지 주고 하는데도 이 집을 보유한 사람은 이거는 죽창을 찔려서 죽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세 사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전세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월세로 사는 게 맞다. 전세를 없애야 되니까 당연히 전세 대출이라는 거는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집값을 잡으려면 전세 대출을 없애야 돼요.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게 전세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세 대출을 받아서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겠다 이러니까 수요가 끊이지 않는 거죠.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게 전세 대출이죠. 방송에서는 뭐 제2의 강남을 만들자, 제3의 강남을 만들자, 다 개소리입니다. 강남이, 우리가 말하는 강남이라는 곳이 결국은 물리적으로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다 개소리입니다. 말이 되냐고. 전세가는 핵심지 안 가리고 계속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전세 뭐 계속 오르죠. 전세 계속 오르는데 일부 지역은 집을 안 사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C급지라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B급지든. 요번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그럼 주인은 요거 팔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싹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팔려. 에이씨, 그럼 뭐 전세 한 바퀴 더 돌리지 하면서 하는데 또 전세는 또 줄 서 있어. 그러면은 가격을 낮출 거예요, 올릴 거예요? 당연히 올리지 않겠습니까? 전세 대출이 전세 시장을 왜곡시킨 것 같습니다. 예. 둔촌주공 원래 거기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달려들었지 못했던 이유가 실거주를 해야 됐어요. 그게 가장 컸거든요. 그럼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 실거주하러 서울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실거주를 유예를 시켜줬어요. 둔촌주공 일변 구하기란 했단 말이죠. 어찌됐든 완판이 되기까지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건설사 달리기 전에 만약에 안 빨려서 할인 분양을 한다 그러면 그걸 줍줍할 수 있으니까 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좋은 거죠. 근데 이 둔촌주공을 구하기 위해서, 둔촌주공을 구한다는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해서 완판이 되었는데 실거주까지 면제를 시켜주었는데 둔촌주공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전세 대출을 안 해줘서 이 나라 꼬라지가 이딴 식으로 하느냐 뭐 이러고 있어요.
원래는 전세 대출이 전세 자체가 있을 수도 없었던 부분이었다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실거주를 면하게 해줬더니만 전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잔금을 치려고 생각을 하니 전세 대출 안 해준다고 난리단 말이지. 사실 지금 전세 대출만 안 해줘도 그냥 모든 걸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사람들이 참 뻔뻔하다. 정말 뻔뻔하다라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톡방 24시간 질문하고 답 드립니다. 24시간. 저기 오시면 입시 분석 방송 토요일마다 이제 비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이런저런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이제 물론 이제 공개 방송을 매일 하면서 해도 되지만 공개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제가 하기 싫어서 진짜 사실 이제 억지로 합니다. 딱 깨놓고 얘기해서 굳이 이제 톡방에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뭐 톡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 방송을 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고 뭐 또 뭐 정말 어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선택을 해야 되니까 갈아타기 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야 될 시기인지 아닌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톡방에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되고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몇 억짜리 집을 하고 몇십억짜리 집을 사면서도 본인의 판단만 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뭐 그래 해도 되죠. 세상은 넓고 세상은 그래야 공평하니까 까먹는 사람도 있어야 돈 버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뭐 너무 돈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한 달에 유료 톡이라서 한 달에 5만 원인데 글쎄요 필요하면은 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문가의 그 치트키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짜로 하려면 지금 제 공개 방송할 때 와서 잽싸게 질문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시는 분은 뭐 톡방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